못 참겠어. 오늘부로 그만둘 거야? 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카페 안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정연수조차 한마디도 못했고 성재는 놀란 눈으로 은호를 바라봤다. 지혁은 말없이 은호를 보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세 사람의 관계까지 끊어내는 듯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지혁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뱉어냈다. 근데 나 너희가 아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은호와 성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지혁은 손에 쥔 낡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내 출생 기록이 너희 집안 병원에서 나왔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성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빛만 흔들렸고 은호는 제대로 내쉬지도 못한 숨을 삼킨 채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은호의 혼란. 은호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지혁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지만 펜 끝이 종이 위를 긁기만 했다. 지혁 선배,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그동안 가슴속에서 설렘과 그리움으로만 불려지던 선배라는 호칭이 이제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다 문득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좁은 공간이라도 벽색을 반톤 낮추고 벽면 수납을 설계하면 훨씬 넓고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아이디어. 은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걸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지역의 말이 걸려 도면 위의 선이 제대로 그어지지 않았다. 성재의 혼란. 성재는 홀로 앉아 기록에 관한 단서를 곱씹고 있었다. 재단병원, 특별보호, 출생기록. 모두 자신이 모르는 영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직접 손 떼는 순간 지역과의 우정은 무너질지도 몰랐다. 만약 내가 우리 집안 피라면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특별보호 기록 아직 폐기되지 않음. 접근 가능. 성재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내가 이걸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덮고 지나가야 할까? 지역의 고집. 지역은 창고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펼쳤다. 흐릿한 글씨, 지워진 이름 그리고 선명한 네 글자. 특별보호 산모. 도대체 왜 날 숨겼던 거지? 그가 낮게 중얼거린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은호였다. 여기서 또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힘들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기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다. 눈빛엔 차가움과 분노가 동시에 번졌다. 지역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낮게 흘리듯 말했다. 증오한다면서 결국 또 왔네. 누가 선배 보러 온 줄 알아요? 여기서 또 사고 치면 피해는 남들이 보니까 확인하러 온 거예요? 지역 선배가 무너지든 말든 이젠 상관도 없어요. 지역의 입가에 차가운 냉소가 스쳤다. 상관없다면서 왜 이렇게 나를 잘 챙겨? 넌 날 끊을 수가 없어. 은호는 이를 악물며 대꾸했다. 끊지 못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선배가 또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요. 지역은 봉투를 눌러 쥔 손에 힘을 주며 낮게 말했다. 넌 아직 아무것도 몰라.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첫 번째 파문 사진 한 장. 며칠 뒤 성재는 은호와 지역 앞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게 우리 병원 기록에서 흘러나온 거라면 농담은 아니야.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었다. 분만실 앞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자 같은 실루엣.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옆에 놓인 명찰에 선명하게 한 글자가 남아있었다. 박.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우리 집안 사람이야? 성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확실히 말해. 지역이 성재를 노려봤다. 나도 모르겠어. 성재는 고개를 저었다. 은호는 숨을 삼켰다. 만약 지역 선배가 성재 집안과 연결돼 있다면 우리 셋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두 번째 파문 은호의 첫 프로젝트. 은호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작은 리모델링이었지만 그녀에겐 첫 도전이었다. 벽색은 반톤 낮추고 벽면에 수납을 넣으면 넓어 보여요. 그러나 고객은 단호했다. 난 밝고 화려한 게 좋아. 그렇게 하면 답답해 보여. 은호는 갈등에 빠졌다. 도면을 들고 건자재 시장을 돌며 재료를 비교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걸로는 무게 못 버틴다. 최소 두께는 더 줘야지. 고개를 돌리니 지역이었다. 같은 상인과 얘기하고 있었다. 은호는 애써 못 본 척하려 했지만 상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두 분 아는 사이죠? 의견 좀 같이 들어보면 되겠네. 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필요 없어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그러자 지역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내 방식 맞아. 반톤 낮추고 수납으로 잡으면 공간 안정감 생겨.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 은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싫어하는 사람한테서조차 인정받아야 마음이 흔들리는 자기 자신이 더 불편했다. 세 번째 파문 지역과 성재의 충돌. 지역은 곧 알게 됐다. 성재가 은호의 프로젝트에 개입해 자재 라인을 교체했다는 사실을. 성재가 내 일에 또 끼어들었다며? 지역이 은호를 몰아붙였다. 은호는 고개를 획 돌렸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지혁 선배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혁은 코웃음을 쳤다. 신경 안 쓴다면서 왜 이렇게 발끈해? 결국은 내가 말한 대로 했잖아. 은호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선배가 인정해 주길 바란 적 없어요. 제가 스스로 해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성재가 나타났다. 은호 말이 맞아. 내 방식대로 해야 해. 지혁은 냉소적인 눈빛으로 성재를 바라봤다. 넌 친구랍시고 참 잘 끼어든다. 성재는 흔들리지 않고 받아쳤다. 내가 못 잡는 걸 내가 잡아주고 있을 뿐이야.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거의 울먹이며 외쳤다. 그만하세요. 성재 선배도 지혁 선배도 제발 제 일에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전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버텨요.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네 번째 파문 또 다른 단서. 며칠 뒤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다. 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분만일지 사본이 나왔다. 산모 신원 비공개 요청 긴급 사유, 가정 붕괴 우려. 지혁은 종이를 움켜쥐었다. 가정 붕괴? 그게 무슨 뜻이야? 성재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내 아버지와 관련된 건가? 그는 말하지 못한 의심을 삼켰다. 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혁 선배 정말 숨겨진 아들이었던 걸까? 다섯 번째 파문 삼각의 균열. 은호의 프로젝트는 결국 완성됐다. 고객은 생각보다 훨씬 좋다며 만족을 드러냈다. 은호의 아이디어가 증명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성재와 지혁의 갈등은 깊어졌다. 프로젝트가 끝난 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단호하게 말했다. 지혁은 은호를 바라보며 내가 더 멀리 가고 싶으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내 아이디어 내가 지켜줄 수 있어. 성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니야. 널 진짜 밀어줄 수 있는 건 나야. 은호. 내 자원과 내 네트워크라면 내 이름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손을 움켜쥐었다. 마음은 여전히 지역을 향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성재 선배의 든든한 도움에 기대고 있었다. 그 모순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 결말 미궁 속으로 밤 다시 모인 세 사람. 창고에 놓인 서류 봉투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혁 선배,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면 저한테 말해줄 거예요? 지혁은 고개를 들어 은호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그래. 너한텐 말할게. 성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우릴 묶고 있는 게 진짜 운명인지 아니면 잔인한 장난인지 곧 알게 되겠지. 그리고 어둠이 서서히 덮였다. 단 하나의 질문만 남긴 채 지혁은 누구의 아들인가? 그리고 은호는 결국 누구의 곁에 설 것인가?